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내일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인 흥미와 적성, 창직에 다 녹아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의 창직 시장은 어떤 분야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BIA 민간조사 자격증 보유. 모든 건 법률 안에서.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민간조사원 왕응석. 그만의 창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명탐정 셜록 홈즈에 대한 로망,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셨죠? 세밀한 관찰로 사건을 해결해내는 사립탐정이 국내에도 있습니다. 클락의 왕응석 대표 그리고 크레벤 지식서비스 조양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립탐정이 국내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예, 지금 사립탐정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간단한 예로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분들보다는 변호사님이나 변리사님 아니면 기업의 CEO나 임직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의뢰를 하시면서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흥신소라고 하니까 얼핏 감이 오긴 하는데요.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걸까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법원에서 이제 고소나 고발을 할 때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사실 확인에 대한 서비스부터 이제 예. 법원이나 이제 변호사님이나 변리사님이 조금 더 증거를 더 추가를 요구를 할 때 저희는 자료를 만들진 않고 네. 저희가 찾은 증거를 찾아가지고 이제 변호사님이나 변리사님들이 더 이제 힘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사실 확인과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제공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작년 방송에서 그 새로운 직무로서 사립탐정의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참 그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네, 뭐 사회 변화의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거라는 게 이제 미래학자들의 예측입니다. 네. 실제 이제 저희가 사는 사회들도 IT 정보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많은 정보들이 섞이게 되죠. 섞이다 보니까 더 많은 이제 내용들, 많은 정보들이 서로 간에 교류가 되면서 네. 변화 속도는 점점 더 가속이 될 겁니다. 이제 특히 이제 사립탐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디지털 정보에 대한 뭐 개인에 대한 권리 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정보와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또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한 정보에 대한 노출 상황이 많아지면서 예, 그거에 대한 진실, 사실 여부를 밝히기 그렇죠. 위한 일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이 상호간에 네. 서로 이제 상승 효과를 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더 가속되는 효과를 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왕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예.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혼자 활동을 하세요? 네, 현재로서는 네. 저하고 이제 직원들이 두세 명 있는데 이제 상시직으로 있지 못하고 네. 죄송하지만 이 일 분야가 규모는 크지만 항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제 중심으로 항상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건 아니니까. 항상 그래서 사건이 그런 건가요? 터지면은 사회가 불안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니까 예. 사건이 안 터지길 바라면서 항상 소규모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활동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 네. 2002년 월드컵 끝난 뒤에 아. 제대를 하고 2003년 때부터 이제 이 분야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컴퓨터 공학을 이제 대학교 네. 공부를 하고 이제 작년 이맘때 이제 대학원 산업보안 쪽을 전공을 하면서 이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얼핏 듣기로는 그 군대에서 제대한 이후에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어떤 사건이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나요? 사건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이제 논산훈련소를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논산훈련소에서 네. 입대를 해서 예. 훈련 받다가 이제 모든 남자들이 말하는 이제 기무사나 예. 뭐 특수부대 쪽에 감이 뽑혔습니다만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키가 좀 작고 안경을 쓰다 보니까 앉아 있어서 지금 안 보이는데요. 예, 정말 다행입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고 싶다라는 열망은 강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못 뽑혀서 이제 마음속으로 많이 삭힌 것도 있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도 이제 많이 스터디를 했지만 요즘엔 또 공무원이 많이 인기지 않습니까? 네. 예, 경찰 공무원도 준비를 해봤고 이제 대검찰청 이제 수사부도 지원을 해봤고 이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이제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 네. 예 전부 다 미끄러져가지고 이건 좀 아니다.
네. 예, 공부를 해도 안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걸 이제 찾게 돼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야를 찾게 됐습니다. 이쪽 분야는 이제 국가에서 인정은 못 해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걸 이제 느꼈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가지고 이제 도전을 해보고 노크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하는 분야에 많이 지원을 했지만 떨어지면 보통은 포기를 많이 하는데 새로운 직업을 만드셨어요. 그 새로운 도전이 굉장히 두렵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두렵긴 한데 새로운 공간이나 새로운 장소 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전이고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성취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이 이제 느꼈다? 이제 감히 말을 하자면 이제 저 산 넘어가면 이제 뭔가 또 다른 게 있겠지라는 희망도 있고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체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네. 누구 말대로 다른 분 말대로 아예 안 받겠죠. 하지만 이제 한국 시장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가 말하는 선진국인 미국이나 네. EU에서는 이제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한국과의 차이라면은 개인적인 견해라면은 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어떤 외국 선진 사례를 보면서 가능성을 느꼈고 어떤 도전 마인드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분명히 본인은 자신이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 많이들 실망하셨습니다. 네. 많이 실망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실망한 이유가 이쪽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실망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네. 이제 다른 분 말씀대로 어머니 친구분이나 아버지 동료분들 말씀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정말 그 일을 안다면은 이제 경찰 쪽에 더 지원을 해보든지 이제 나이 지원도 없어졌으니까 국정원에 더 지원을 해보든지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이런 분야에 대한 지식 자체가 이제 전무하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더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흥신소라는 좀 안 좋은 이미지 같은 것들 때문에도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참 힘듭니다. 네. 힘들긴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어에서 나오는 의미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똑같은 사과지만 제가 볼 때는 파란 사과인데 네. 앵커님이 보는 사과는 빨간 사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사과는 사과일 뿐이지 색깔만 다른 거지 않습니까? 네. 저 역시 그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는 그 분야에 있으신 분들 역시 그쪽에서 이제 나름 이제 갈고 닦는 솜씨로 이제 그쪽 일을 하시니까 네. 제가 뭐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하지만 민간 조사라는 부분은 그런 분야와 또 다른 색깔을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분야가 더 미래가 있다, 전망이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셨고 또 대학원에서 산업보안을 공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 공부하신 게 지금 하는 일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되나요? 100%라고 말하면은 그 분야만 하면 되지라고 말을 하겠지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100%가 아니니까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고 네. 조사라는 기본 베이스 그리고 현재 시대가 흘러간 만큼 현재 시대는 또 온라인 시대가 아닙니까? 네. 저를 비롯해서 앵커님이나 여기 계신 대표님이나 SNS를 모두 하듯이 기본 조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수학했던 이제 컴퓨터 공학 산업보안은 이제 그것을 더 아울러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저와 저에게 의뢰하시는 분들의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법밖에 없거든요. 네. 그 법이라는 갈림길에서 이제 나침판을 잡아주는 계기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산업보안의 영역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클락의 대표님이 두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두 분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네. 이제 해킹이나 포렌식, 이제 온라인에 대한 정보 수집, 그리고 저하고 함께 이제 협업을 하시는 남궁로님은 네. 이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움직이는 제가 온라인 대표라면은 그분은 이제 오프라인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나눠서 일을 하다가 또 공유하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예. 운영을 하고 계시군요. 그렇죠. 예. 왕 대표님께서 그 외국의 선진 사례를 보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끼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나요?
지금 현재 OECD 국가 중에 저희 나라만 제외하고는 이제 탐정업이 이제 법률상으로 네. 공식적인 직업으로 인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활성할 수 있는 기반들이 이제 다 조성이 돼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그 사립 탐정업에 대해서 네. 합법화를 통한 이제 직업화를 지금 하려고 노력은 중인데 예, 예. 1999년도부터 시작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이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아직은 계류 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6건은 폐기되고 이제 네. 2건은 계류 중에 있고요. 뭐 앞으로는 이제 그 법이 잘 통과돼서 이제 이게 하나의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있기를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일단 외국에서 사례를 보면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탐정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제 이런 분들은 미국이나 이런 해외 쪽에서 그 민간 협회들에서 발행하는 그 교육을 네. 통해서 발행하는 것들을 이수하시고 자격을 취득하신 다음에 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협회에 이제 등록이 돼 있으시니까 네, 네. 그쪽이랑 서로 정보 교류들을 굉장히 잘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탐정업 하시는 그 탐정분들은 아직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정보를 서로 교류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보면 이제 간혹 이제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끼리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그 탐정업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고요. 외국과 다르는 이제 협회를 구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외국에서 이제 그 아내가 가출을 했어요. 네. 이제 가출을 했는데 한 6개월 동안 집에 안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고한다고 그냥 찾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 가지 사유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런 사례들이죠. 우리 안사람이 아내가 6개월 동안 집에 안 들어오는데 네. 아무래도 누구한테 꼬임을 받아서 돈 벌러 이렇게 끌려간 거 아니냐.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니까 네.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경찰에 이제 보통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경찰에서는 공공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조사하거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이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 민간 탐정들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나 근거들, 그런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런 걸 가지고서 경찰에서 이제 그 바탕을 통해서 이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일종의 협업 상태로 구성되어 있는 게 현재 외국 사례들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실제 우리나라도 실종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하루가 지나야지 접수가 네. 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제도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알려져서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런 민간 조사업 자체가 인정을 못 받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민간 조사업이라는 부분이 예. 이제 변호사분들이 하시는 일이랑 많이 중첩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건을 위임받아서 다양한 조사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건을 해결하거나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방향으로 이제 목적한 대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변호사분들이 현장에서의 활동과 그다음에 조사에 대한 기획을 다 담당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네.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직업이 전문화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변호사분들이 이제 그런 일들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분들은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 관계를 해석하는데 네. 즉 뭐 그에 관련된 조사를 기획하시는 기획 전문가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실제 지금 이제 민간조사 사립탐정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러한 정보들을 확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신 다음에 이 정보에 대한 오류나 함정이나 이런 거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해서 네. 그에 대한 사실관계까지 파악을 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시는 현장 전문가의 입장이 이제 사립탐정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들이 이제 밥그릇 싸움이라든지 어떤 자기 밥그릇을 뺏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영역을 확실히 구분을 짓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근데 실제로 그 법률 문제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변호사분들과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좀 사무장문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느끼시나요? 예. 뭐 엄청나게 체감했다기보다는 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은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변호사님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면은 네. 이제 변호사님은 그 법에 대한 이제 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말하면은 가나 다라 다 나오는데 네, 네.
이제 그것을 이제 중간에서 중개하시는 사무장님이 예. 이제 이 변호사님 말고 다른 변호사님 가봐라. 이 변호사님 바쁘니까 다른 변호사님 가봐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냥 사무장님과 변호사님 간의 관계 때문에 네. 이 일이 틀어지면은 또 저한테 의뢰하시는 클라이언트님한테 또 손해가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거는 일을 하기 전에 대한 이제 최선의 신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건데 중간에서 그렇게 방향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사실 좀 있잖아요. 네, 있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인식의 변화가 이제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기존에 이제 영위하시는 업종에서의 이제 하나의 영역을 전문화시켜서 분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제 밥그릇을 하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뺏긴다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 우리가 좀 이런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사립 탐정을 비유할 때 외국에서 이제 사례로 드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밤을 예로 듭니다. 네. 우리 먹는 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보통 이제 밤이 이제 열매가 열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밤을 올라서 따시는 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확인해서 줍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나무에 달려 있는 밤을 강제로 따서 네. 그걸 강제로 밤 껍질을 까서 안에 걸 들여다본다는 거는 그 범죄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닥에 이제 쭉 떨어져 있는 것들 이미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네. 즉 공개된 정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개된 정보들을 그걸 취합해서 이게 싱싱한 건지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벌레 먹어서 못 먹는 건지 이제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파악해주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 일자리도 더 많이 필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네. 또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또 전문화를 통해서 서로의 할 수 있는 전문화 영역을 통해서 지금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모든 법률적인 문제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네.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권장해야 되는 또 분야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많아서 많이 이제 그 교육을 받고 네. 자격을 취득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지금 변호사 시장 자체가 레드오션인 거죠. 근데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 입장에서도 블루오션을 개척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이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업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좀 더 크게 보시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확실히 영역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밥그릇 싸움으로 느끼곤 하죠.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시다가 뭐 UN 법사위원회까지 이제 뽑히셔가지고 외국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신 변호사님들이라면은 네. 이제 이해를 하시나요? 예, 네. 이런 분야가 있고 이런 거를 갖고 오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런 분야 자체가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네. 근데 반대로 아까 옆에 계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젊으신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이것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100을 내가 너한테 20을 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신단 말이죠. 예.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벽을 깨기 위해서 좀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저희들한테 처음 일하시는 의뢰자분 그리고 변호사님 네. 저 해서 3명이 모두 모인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모두 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네. 의뢰를 하는 거고 저희한테 의뢰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소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움직이는 필드 타입이고 네. 변호사님들께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이제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저희한테 의뢰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님한테 돈만 주고 이 돈을 가지고 너하고 나눠라가 아니고 네. 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더 줄게라는 의미지 변호사님한테 한 100을 주고 야 100에서 줬으니까 20을 줘서 얘한테 줘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한테 의뢰하시는 분들한테 변호사님에게 상대만 받으면 끝난다 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좋죠. 해당 일 자체가 100% 끝났으면은 그것에서 저희가 만족감을 느끼지 네. 100% 끝났으니까 우리가 일이 없구나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이 없는 게 좋지 일이 많이 발생하면은 그렇죠. 나쁜 사회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는 오히려 안 좋죠. 게다가 변호사님들도 이제 의식이 이제 깨우신 분들은 이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증거 자료가 많고 법적으로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자료가 더 많으면은
당연히 좋아하시죠. 네. 근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실제 행동에 나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 촬영을 하고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준 자료 자체를 전부 다 갖고 오면은 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법적인 지식을 더 쌓고 네. 추가를 하고 실제 법원장에서 더 증거 자료 내밀 수 있는 자료 자체가 많고 그 증거 자료 중에서 명확한 사실관계가 분명한 자료가 단 하나만 나온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이제 서로 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지킨다면은 이제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밥그릇을 뺏기는 게 아니고 밥그릇을 좀 더 큰 것을 저희는 챙겨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이드라인을 참 잘 지키면 좋겠는데 혹시 문제가 됐거나 그랬던 일은 없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느꼈다고는 없겠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분야가 네, 이제 그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라는 게 참 음. 어려운 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항상 3차 대면 아니면은 저에게 의뢰하신 분들에게 모두 다 오픈을 하고 항상 변호사님께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 네. 아니면은 제가 먼저 조사한 자료를 먼저 이제 의뢰자님께 말씀드리겠다라는 식으로 먼저 방향을 먼저 정하는 거 행동을 먼저 많이 합니다. 네. 이제 과거에 비해서 현재 좀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걸 일하면서 느끼시나요? 아직까지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것은 많이 아직까지는 체감상으로 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해 나아갈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미비한 수준이다 보니까 지금 구상하고 있는 어떤 탐정업 모형 같은 게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실무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저 역시 실무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싶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영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클락이라는 이제 색깔을 좀 내포하는 영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특허나 지적재산권, 이제 산업재산권 영역에 대해서 이제 조사나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원이 네. 저희가 이제 만들고 싶은 이제 무기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뭐 기업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한다면서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네. 고소 고발이 일어나면은 열의 9 정도는 이제 포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내 전문적인 법무팀이 있고 네. 아니면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이제 법무법인하고 이제 협약을 맺기 때문에 그렇죠. 해당 문제에 있어서는 뭐 별 걱정 없다라고 하겠지만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은 이제 돈은 둘째치고 이제 그런 사건 자체를 이제 1년, 2년 끌고 가면은 기업의 이제 생존 자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쉽게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일이 이제 더 많아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보안 사고도 좀 도와주시나요? 예, 저희 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 전공이 이제 산업 보안이다 보니까 네. 이제 보안 사고가 보통 보안 사고를 언급을 하면은 이제 기술적인 해킹 이제 문제가 터진 거에 있어서 이제 사람적인 문제가 저희는 더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제 해킹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기업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거든요. 외부 해커가 홈페이지를 뚫고 들어와서 네. 사내 정보를 갖고 나가는 거랑 간단하게 도둑이 들어와서 해당 서버를 갖고 나가는 거랑 네.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도둑이 컴퓨터를 갖고 나간 게 더 빠르거든요. 컴퓨터에 있는 위치만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네. 언- 그렇죠. 예. 홈페이지 해킹하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도둑이 해당 건물에 들어가서 컴퓨터만 갖고 나오는 거라면은 이 도둑이 도둑으로 하지 않고 해당 기업의 청소부로 위장해서 들어가서 컴퓨터가 고장 나가서 외부에 나가서 고쳐서 들어오겠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네. 막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네. 이렇게 임직원의 PC가 외부로 노출된다면은 해당 기업의 이제 핵심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 거죠.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컨설팅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보안 교육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특허나 지적재산권 얘기도 하셨고 중소기업 얘기도 하셨고요, 보안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게 괜찮은 방법일까요? 우리가 이제 창직을 하다 보면 네, 실제 수익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영유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와중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부분만 가지고서 추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오류를 그렇죠. 많이 이제 범하게 되는데
현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네. 같은 경우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시장에서 이런 시장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인식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형성될 때까지는 현재 있는 업에서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뭔가 연관된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을 이제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하시려고 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거꾸로. 이제 창직을 할 때 다양한 분야를 손대다 보면 색깔이 사라집니다. 아까 좀 전에 그렇죠. 이제 클락의 색깔을 하나 이제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 뭐 지금은 여러 가지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탐색 차원에서. 네. 다만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클락이 최종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시고 나머지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클락의 목표에 맞게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우시고 사업을 영위해서 진행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클락만의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 클락만이 그렇죠. 가질 수 있는 별도의 창직 모델로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현재 구상하는 위치에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갔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막 한두 발자국 뛰었다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굉장히 열심히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수익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괜찮나요? 아직까지 사업을 한 지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딱히 이렇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서 참 힘드네요.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수익 모델이나 그런 거를 제시할 필요도 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제가 사업을 영위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고민을 해봤을 때는 네, 네. 좀 투트랙 전략을 좀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투트랙,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는 고가 정책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례가 그러니까 실제 사업에서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고가를 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요즘엔 합리적인 판단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 소비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내용들을 보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느낌이 들어야 사실 그 가치에 대해서 지불하는 거죠. 그럼요. 우리가 창직할 때 그래서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게 미래 가치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 가치라는 거는 뭐 앞으로의 가치 기대할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가까운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이 서비스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지불할 수 있을까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비스 모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서비스 모델을 빨리 정립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소비자들한테 제시할 합리적인 가격 수준. 네, 그다음에 이게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가격이 어느 정도가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금 주력하고 계시는 이제 기업의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이나 특허 부분에 대해서의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기업에서의 그 특허로 인한 기대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컨설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기대 가치에 따른 이제 비용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산정하는 규칙들을 기존에 많이 나와 있는 컨설팅 모델들을 바탕으로 IT 분야 컨설팅 모델들을 바탕으로 네. 미리 좀 산정을 해보시고 그런 측면에서 기업 측에 제시해보면서 시장의 반응도 살펴보고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10년 넘게 이 길을 쭉 걷고 계시잖아요. 아직은 그 탐정업이 법제화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법제화된다면 시장 형성이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법제화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직까지는 법제화가 아직 안 됐고 네. 지금 뭐 국회나 뭐 법사위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법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간 조사라는 영역에 있어서 지금 정부나 이제 주요 이제 관공서에서도 이제 신직업 창출이라고 해가지고 네. 해당 분야를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올리려고 예. 여러 곳에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나 이제 여러 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통과가 돼야만 이 사업이 이제 현실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네. 최근 이제 법원 판례를 사례를 보면 세무서에 탐정업으로 등록을 했다 할지라도 네. 현재 그 실정법상에서 탐정업이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 불법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탐정업이란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네. 근데 민간 조사업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이제 하시는데 네. 결국에 우리가
최근의 사례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버 사태를 좀 보실 우버요. 필요가 있는데 네. 이제 우버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가 혁신적인 서비스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이 가진 자원들을 서로 나눠서 쓰는 그렇죠. 공유 경제 측면에서 굉장히 앞선 코드여서 네. 국내에 들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쳤지만 예, 적용이- 외국에서는 그게 엄청 가치를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적법상 네. 예, 이게 불법으로 판단이 된 거죠. 네, 이 틈새를 또 파고 들어간 게 카카오 택시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정법을 현재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위 영역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제 법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확장해 가시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탐정이라고 하면 셜록 홈즈가 생각이 나요. 셜록 홈즈는 못하는 게 없잖아요. 모든 걸 다 해결하는데 그만큼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박학다식하세요? 아, 참 문제입니다. 너무 박학다식해서 문제인데, 그래요? 예, 셜록 홈즈 자체가 너무 박학다식해서 어. 이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민간 조사원은 네, 이제 그런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죠. 그렇죠. 공부를 저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이제 탐정이나 민간 조사 쪽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최상위 레벨이 이제 셜록 홈즈인데 네, 워낙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학다식 하다 보니까 네, 저희도 물론 박학다식 하고 싶지만 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 같은 경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라도 네.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할 수 있게 이제 더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대학원 가서도. 예, 예. 거기서 이제 지금 대표님, 공동 대표님을 만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보다는 이제 1년 후배면서 동생뻘이긴 한데 네.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음. 일단 학교에서는 이제 주로 법적인 것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민간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둘 이상 또 교수님 지원도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노력을 하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고 합니다. 네. 어느 대학에서 어떤 과정을 밟으신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민간조사원 교육과정을 한세대학교 안에 있는 평생교육원에서 받았고 이제 대학원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산업보안 MBA를 수학을 했습니다. 아, 이제 한세대에서 이제 민간조사원 과정 수료를 한 거는 시간이 꽤 되긴 했지만 현재도 이제 거기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이제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이제 산업보안을 공부한 것은 이제 법적인 중심으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현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이제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고 이제 변호사님께 항상 자문하는 게 아니고 제 자신도 최소한의 법 지식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많이 이제 조심을 하는 편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자신이 이제 더 가야 된다 아니다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걸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민간이 대학과 협업해서 뭐 교육 프로그램도 생기고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예, 지금 대학교 경기대학교에서도 이런 과정이 생기고요. 네. 이제 여러 이제 직업학교나 전문학교에서도 이제 탐정학과라는 이름으로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학교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경기대에서는 민간조사 최고위 과정이 이제 오픈을 한 건가요? 한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문제는 시장이 지금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네. 좀 우후죽순격으로 생기다 보면은 글쎄요,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시장이 좀 혼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혼탁해진 상황 속에서 음. 오히려 이제 직업 자체가 부정적이 돼서 사라진 경우들도 이제 네. 있고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시장이 형성된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제품이 시장을 형성할 때는 소비자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네.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들 하다 보니까 네.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연결이 되면서부터 시장이 형성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일을 영위하고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일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려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일이 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서로 중첩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네. 이제 일종의 회오리처럼 상승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의 직업들로 완성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과정 속에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탐정에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네. 지금 현재 제공되는 거는 이제 한국 민간 자격협회라는 이제 사단법인이 있는데 네. 여기를 통해서 이제 발급되는 자격 중에 약 한 8주 정도 교육 과정을 거치고 30시간 정도 이제 현장의 경험을 가지게 되면 이제 현재 자격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아마 이게 공식적으로 법률이 통과돼서 직업화가 된다면 이런 자격들도 이제 조금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상태에서 아직 법이 통과된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은 좀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그 수사 과정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죄송하지만 수사라는 말은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 과정. 예, 왜냐하면은 해당 사실 자체가 수사를 한다면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라는 거지만 저희는 최소한에 대한 사실 확인 여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군요. 예, 그래서 저희는 수사란 말을 절대 안 쓰고 그럼 조사 과정. 예, 무조건 조사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뢰자님이 저희한테 처음에 의뢰를 올 때는 죄송하지만 저희는 의뢰자님도 이제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좀 심한 말대로 그 저희한테 의뢰를 했다는 것 자체를 물론 저희를 이제 일이 필요하니까 찾고 있긴 하겠지만 네. 의뢰자님도 잘못된 지식을 갖고서 저희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저희 나름대로 다시 그 정보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다시 분석을 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의심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시네요.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고 온 정보 자체가 잘못된 거 갖고 왔으면은 거짓된 정보를 갖고 왔었는데 그렇죠. 저희도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 자체가 조사의 시작인데 조사 자체가 거짓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진실이 나오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이제 거르는 거죠. 걸러서 진짜인 정보를 가지고서 저희한테 의뢰하신 의뢰자님, 네. 저 그리고 의뢰자님이 필요한 변호사님과 이제 3자 대면을 통해서 이제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한지 이 정보를 가지고 법적인 거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제 추가가 됐고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식으로 저희는 접근을 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된 정보가 정말 법적으로 이제 도움이 된다 싶으면은 그쪽으로 이제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지고 고소 고발을 했으면은 네.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네티즌 수사대가 떠올라요. 네티즌 수사대에 걸리면은 정말 다 밝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티즌 수사대가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가타부타 이제 진짜다 가짜다 좋다 나쁘다를 이제 마침표를 딱 찍을 수가 없는 거죠. 네네. 하지만 네티즌 수사대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그들만큼 정확하게 찾는 업체가 없거든요. 업체라고 네.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예. 그들이 소속된 협업된 단체, 조직들은 예. 그들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제 네티즌 수사대에서 나온 정보만 가지고도 또 그 안에서 또 진짜 가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참 이상한 것만 자꾸 물고 늘어진다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말하기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민간 조사업을 하는데 그런 어떤 디지털 추적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어요. 많이 필요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현 시대 자체가 예. 이제 온라인 시대고 구글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뷰나 이제 네이버에 있는 이제 지도 서비스 자체가 네. 휴대폰 안에서 있는 디지털 정보가 동영상처럼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자체는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가 들어온다라는 가정하에 조사는 거의 50에서 90% 정도가 온라인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나머지 필요한 것은 온라인에서 봤던 정보가 현장에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의뢰자님과 변호사님께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조사한 것이 이렇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주십시오라는 과정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민간 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보 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 단어가 네. 휴민트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휴민트요? 네.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사람에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오.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고 아. 사람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 모든 정보를 파악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사는 필수적으로 사람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즉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정보를 발견해내고 그 정보에 대한 패턴을 분석해서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적해서 밝혀주는 게 이제 일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결국엔 사람들 안에서 정보를 어떻게 취득할 거냐, 즉 휴민트라는 역량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한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에 맞는 디지털 서비스는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네. 법이 아직 못 따라가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은 지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법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법 체계의 문제 때문에 사실 서비스가 국제화, 그러니까 그 세계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있었던 거죠. 예. 뭐 단적인 예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뭐 페이스북이나 이제 이런 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처음에 그렇게 떴다고 한다면 네. 네, 개인 정보가 오픈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난리가 났었겠죠. 네, 난리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시각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합법화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우리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산업적인 미래 가치를 빨리 파악을 하고 그거를 그 실제 산업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뒤에서 지원을 해주는 역할들.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역할들이 좀 더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좀 빨리 법이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 고객 의뢰는 어떻게 들어와요? 이것이 물건을 팔아서 예. 고객님이 구입을 한 다음에 좋으니까 또 사야지 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한 번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계속 유치하는 고객 유치가 솔직히 좀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오긴 하는데 네. 보통 온라인 이제 저희가 만든 홈페이지나 이제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많이 오시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보안이라는 영역 자체가 요즘에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 설명회나 아니면 보안 컨퍼런스 행사에서 이제 저희 이름이나 연락처를 바꿔서 나중에 조용히 연락을 따로 하시기도 합니다. 뭐 기업 설명회식으로 이제 직접 찾아가서 B2B 형식으로 또 설명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예. 이제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교육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네. 사람이라는 영역 자체는 컴퓨터처럼 0일로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항상 이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발품을 많이 파시는군요. 예. 발품 팔아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 요청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케팅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하면은 도움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네.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시간하고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케팅 첫 번째 이제 홍보가 중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아직 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잘 알지 있는지 없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창직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은 이제 등장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생소하는 것처럼 탐정이라는 게 있는 건 알지만 우리나라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적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것도 뭐 하나의 이제 설명할 때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떠한 서비스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러한 서비스를 인지했을 때 어떠한 이득들을 누릴 수 있는지를 잘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자금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이용하실 수 있는 자금이라고 한다면 이게 일종의 지식 서비스 분야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나이도 이제 36세시고 네. 그래서 청년 전용 창업 지원 자금이 지금 현재 가장 접근하기가 쉬울 걸로 보여지십니다. 네. 그다음에 청년 자금이요? 네, 청년 전용 창업 지원 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좀 알아보셔서 예. 사전에 교육받으시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이제 교육도 좀 받으시고 예, 요건을 갖추셔서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시는 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작업은 대출 성격이 아니라 지원해드리는 부분이고요. 뭐 최대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앱이나 그다음에 카탈로그 제작, 그다음에 이런 설명회 같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기의 사업에 대한 서비스 분야를 홍보하는 데 지원해 드리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 지원 사업들의 자금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정보 쪽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바로 이제 미래창조주 산하의 다양한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IT 관련 그런 부분 지원 사업들에도 한번 노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건요. 사실 그 고객들의 만족도예요. 의뢰를 하고 난 후의 반응이 어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보가 수집되는 대로 네. 계속 이제 변호사님과 이제 요청자분께 계속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조사가 완료되면은 만족도가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게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문제의 근원 자체가 사람이라는 걸 항상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네. 해당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추후 어떻게 보면 AS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추후 AS 성격같이 이제 보안 인식 교육을 또 추가로 해주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협조해 하십니다. 네, 굉장히 만족도가 높겠어요. 그 이후까지 또 책임을 져주시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시작을 했다고 한 이상 이제 다른 분야와 다른 업체들과 이제 차이점을 나타내려면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기도 합니다. 네. 꿈이 탐정인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꿈을 꿔고 싶진 않지만 일단 꿈이라고 하니까 네. 일단 그 꿈을 간직하라고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네. 이 분야 자체가 절대 쉬운 분야가 아니고 네. 게다가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의 안전장치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 자체는 일단 기본 베이스로 일단 그냥 희망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또 원하는 다른 꿈이 무엇인가 이것이 안 됐을 때 다른 걸 또 어떤 걸 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다시 또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분야부터 먼저도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말씀 쭉 듣고 네. 그동안 이제 저도 이제 국제 보안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요? 활동도 하고 있지만 네. 이 보안 분야라는 거는 네.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보안의 기술들은 계속 발전을 하고 그 해킹의 기술들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기술들은 계속 침해하는 기술들은 발전하고 있고 이걸 방어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공부도 필요하다는 게 이제 사실의 부분이니까 인정을 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인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네. 다만 그게 정말 본인이 계속 영위를 했을 때 지속적으로 좋아할 수 있느냐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내가 이게 잘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소위 재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하고 싶은 일을 자기의 재능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오류가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정보조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부분도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틈에서 봤을 때 지금 바로 뛰어들었을 때 본인이 실망할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본인이 이 일을 계속 꾸준히 하려면 말씀하셨던 대로 본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서브 잡들이 조금 필요하죠. 그러니까 세컨 잡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 정보조사업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닐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이 프리랜서로서 협업을 할 건지 아니면 그러한 회사들을 통해서 모여서 같이 어떤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본인의 전공, 정보조사에 관련된 본인의 전공 분야를 반드시 정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그 핵심 분야로 나머지 분야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탐색해보는 그 과정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창직으로 새로운 직무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도 한 말씀 전해주시죠. 제가 어떻게 감히 조언을 하라고 하기엔 좀 힘들긴 하지만 기왕 한다고 했으면은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이 분야 자체가 워낙에 제가 갖고 있는 민간 조사 분야 자체가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도전을 하신다면은 정말 적잖게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네. 이 분야 말고 다른 창직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대치가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자신감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 분야 자체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지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나 아이템을
구매하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반드시 감내를 하고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어쨌든 그 가능성을 보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창직자의 대표 모델 같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서. 감사합니다. 빨리 법제화가 되고요. 또 이미지 개선이 이루어져서 하시는 일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클락의 왕응석 대표 그리고 크레벤 지식서비스 조양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능성연구소 대표 서종우입니다. 창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낀 세대와 달관 세대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각자의 세대마다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낀 세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해방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를 뜻합니다. 낀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님은 본인이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무조건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세대이며 자식들로부터는 독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첫 세대입니다. 그래서 끼어 있다라는 표현을 듣고 있습니다. 달관 세대는 지금의 20, 30대를 칭하는 말로 일본으로부터 건너온 말입니다. 왜 달관 세대라고 하느냐? 경제 위기 속에서 청년들이 자기의 역할을 찾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했으나 그 방법 자체가 쉽지 않아서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그냥 자족하는 차원에서의 달관을 해버린 세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둘 세대 모두가 경제 위기 속에서 숨가쁘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영화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이 국제시장의 영화의 주인공들이었던 지금으로 치면 베이비 부모 세대와 그 어버이 세대들이죠. 이 세대들은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들에게 현실을 극복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이죠. 극기가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자그마한 보상, 위로, 격려, 인정을 담은 게 아마 영화 국제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의 달관 세대라고 칭해지는 지금의 20, 30대 세대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물론 그 영화에 대해서 뜨겁게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달관해버리고 있는 이 젊은이들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고 대우하고 기회를 제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달관 세대들 입장에서는 부모 세대들이 열심히 일한 것은 인정하지만 자신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그 세대들이 빼앗아버린 건 아닌가라고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대, 30대 이 청년들이 이 시대를 기회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얻고자 하지만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 50대, 60대 초반의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 역시 은퇴와 퇴직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왜? 퇴직하고 나서 이후에 편안한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두 번째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난관에 봉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20, 30대가 했던 비정규직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50, 60대들에게 더 값싼 노동으로 넘겨지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달관을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정부나 행정기관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역할들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업들은 마찬가지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무던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력을 찾아내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창의적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글로벌하게 인재를 영입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 역시나 어렵지 않을까라고 반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그 동력은 어디서 출발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창직과 관련된 기업의 역할의 첫 번째 강의로 낀 세대와 달관 세대를 구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들의 낙관이 아닌 비관이 지배적으로 되고 있는 이 상황을 기업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선도하고 그것의 방법을 모색해주는 계기와 경험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업들 역시나 이때까지 성장을 해오는 방식들이 패스트 팔로우라고 합니다. 빠른 성장이라고 합니다. 패스트 팔로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오면서 유명한 대한민국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사실은 자기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이것을 개척해왔다기보다는 선진 기술들을 모방하는 것으로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추격자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장을 선도자적 역할을 해온 것이 아니라 베끼기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3만 불을 빠르게 돌파하지 못하고 2만 불대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던 것은 선진국에서는 한국의 경제 구조를 패스트 팔로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재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자본들이 우리 기업의 활동에 공급이 되고 그것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비관론적인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에서는 사회의 구성원들 20대부터 50대 항상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해야 되는 이 시점에 있는 청년, 중년들이 자기의 기회와 경험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라고 하면 기업들 역시나 패스트 팔로우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기업들은 앞으로 이 낀 세대들의 불안감과 이 달관 세대들을 좀 더 도전적으로 창의적으로 키워내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기업들이 자신의 역할에만 안주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의 영역의 고유한 사업으로만 국한돼 버린다면 우리 사회에서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새로운 일거리들은 사업거리들은 찾아내기가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낀 세대의 불안과 달관 세대의 비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업들의 좀 더 창직에 대한 새로운 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새로운 직업 세계에 대한 관점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와 경험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의 역할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창업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이 새로운 직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도전을 하고 있는 청년과 중년들의 창직에 대한 관점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을 구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점점 더 빨라지는 디지털 사회, 기존 직업을 세분화하거나 디지털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기존에 있는 직업과는 경쟁력 있는 다른 직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